안녕하세요. 백운용입니다. 제가 3월 18일 날 자사몰 오픈하고 그다음에 의대 입시 가이드북도 그때 처음으로 오픈했잖아요. 지금 이제 내일이면 3주 차가 되는데 이 가이드북 몇 권 팔린 줄 아세요? 40권 가까이 팔렸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뭐 자랑이 아니고 아니 물론 콘텐츠가 제가 이제 이거는 의대 입시 뭐 100명 넘게 합격시키면서 현장에서 15년간 검증해 온 거라서 뭐 어느 정도 팔릴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와 40권 38권이나 팔릴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마케팅을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만 올린 거잖아요. 정말 뭐 부산 해운대구 뭐 경남 거제 뭐 진해 그다음에 뭐 대구 수성구 광주 봉선동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순회 일산 파주 뭐 강원도 춘천 뭐 정말 뭐 전국에 많은 분들이 가이드북 사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구매자들이 70년대생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지금 딱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 키울 때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구매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건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의대 입시 그다음에 메디컬 입시라는 주제 자체가 수요가 많고 이제 파급력이 있고 이제 고관여 그러니까 소비자가 고관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는 그런 제품이라서 상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7회 입시 가이드북 인제 만들어서 4월 1일 날 올렸는데 제가 요거 만들다가 지쳐 가지고 약간 좀 한 3일 손 놓고 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북 만들었고 이거는 인제 그때 의대 입시 가이드북이 인제 173 페이지였나? 근데 이건 194 페이지예요. 뭐 사파를 더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뭐 각주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요 치대 입시 가이드북 설명을 인제 이번 영상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의대 입시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의대 입시에서는 이 1 장에 있는 요 이 책의 필요성이나 목적과 탄생 배경 요런 내용들을 제가 PPT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교과가 왜 필요한가라는 영상으로 따로 빼 놨어요. 이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로 달아 드릴게요. 왜냐면 그거는 인제 계속해서 다른 가이드북 만들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뺐고 왜냐면 그거를 계속 넣으면 또 영상이 막 1 시간짜리로 막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뺐고 여기에서는 비교과 마스터 매트리스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인제 치대 입시의 인제 10 가지 분야 쭉 소개하고 그다음에 인제 하나 내용 뽑아 가지고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해서 30분 컷 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4월 15일 날 제가 그 메디컬 그러니까 한의학과, 수의학과 그다음에 약대 그다음에 간호대까지 플러스 간호대까지 해서 메디컬 6 종을 4월 15 일까지 지금 인제 일 주일 남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4월 15 일까지 메디컬 6종 만들어서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인제 그때는 인제 간단하게 인제 그 10 종 핵심 주제 10 개씩만 보여드리고 그 자세한 내용 본문 통해서 확인하는 고런 식으로 인제 영상 만들까 합니다. 아무튼 뭐 기대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만들어서 이게 뭐 40 건이든 50 건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과 잘 준비해서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네, 이게 치대 입시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고요. 형태는 비슷하고 요 아이콘만 달라졌죠. 귀엽게 귀엽게. 이거를 전공별로 아이콘을 다 하나하나 바꿀 생각하니까 또 지금 깝깝한데 아무튼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이렇게 많이 또 믿고 구매해 주시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의대 입시랑 똑같은데 내용이 쪼금 인제 사파라든지 각주라든지 요 내용들만 좀 보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여기 1 장에서 원래는 인제 PPT 슬라이드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따로 내 영상을 뺐다. 비교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어센틱 비교과 마스터 매트릭스랑 연구주제 10선 여기 먼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넘어가서 이 어센틱 비효과 마스터 매트릭스 줄여서 11렌즈 매트릭스가 요 비효과 가이드북의 핵심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원문을 선정해서 그 원문을 세 가지 도메인 12가지 렌즈로 쪼개면 이 각각의 어떤 고등학교 과목과 연결되는 다양한 12가지 주제가 나온다. 하나의 원문당. 그리고 이제 원문이 10개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급하네. 원문이 10 개가 실려 있기 때문에 120 개의 탐구 주제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10 가지 그 120개 아이디어 중에서 10 개는 하나를 내가 뽑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그런 탐구 렌즈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 깊이 있는 탐구 기획안을 제가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로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다른 그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메인 1 첫 번째가 과학공학, 여기서는 원리와 구현을 다루는 내용이고, 교과서의 가장 근본적인 공식이 원리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렌즈가 그 하나의 원문, 논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 원리를 깊이 파고드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연결하는 렌즈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논문이 어떤 AI와 빅데이터와 나노 기술을 접목시켰는가에 대한 내용을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다음 메이커 실증이 의대 입시, 메디컬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질적인 실험 역량이랑 뭔가를 만드는 역량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메이커 실증에서는 눈으로 읽은 이 이론을 내 손으로 직접 구현하고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렌즈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메인은 경제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왜냐면 이 의대, 그다음에 메디컬 관련된 기술 역시 의료 바이오 산업이라는 분야예요. 의료 바이오 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의대, 약대, 한의대, 뭐 치의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런 큰 산업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는 그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주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업시장 렌즈는 뭐다? 이 기술이 왜 이렇게 목이 아프냐? 이렇게 너무 건조한 것 같아, 세상이. 아니, 시대가 지금 4월이라서. 자, 이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수요 공급과 대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새로운 창업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요새는 근데 의대 출신도 창업을 많이 하고, 사실은 모두가 다 이제 창업을 통해서 AI를 통해 자기 생산성을 극대화한 다음에 이걸 시스템화해서 창업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중에서 이런 서비스나 제품이 있기 전에 소비자의 니즈가 먼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 니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비자는 왜 이 기술에 지갑을 여는가 혹은 열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깊이 있게 보는 렌즈인 거죠. 자, 도메인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 공공, 시스템과 룰. 이제 이 기술, 그 논문에서 다룬 이 기술과 영역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자, 법령 정책은 뭡니까? 혁신 기술이 도입될 때 기존의 법령과 제도가 어떻게 충돌하고 개편되어야 하는가. 자, 지역사회 연계, 제가 핵심이라고 했죠. 요즘 트렌드. 이 거대한 담론을 우리 동네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러면 이제 공동체 역량, 지역사회 기여 역량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아홉 번째는 이제 글로벌 환경. 이 기술은 좀 더 넘어서는 거죠. 좀 더 글로벌, 전 지구적 관점에서 국경을 넘는 보건위기와 환경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요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렌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메인은 뭐예요? 인문 철학, 인간을 향한 이해다. 이 기술이 인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철학적으로. 자, 생명윤리 렌즈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가? 뭐 생명 연장이라든지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죠. 도덕적 딜레마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디서? 뭐 생활윤리, 윤리사상 이런 과목에서. 모든 렌즈들은 다 각 과목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심리 정신은 뭐예요? 육체적 질병 넘어 환자의 심리적 고통의 기술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환자의 심리적 기제를 분석하고 기술이 정신건강 회복 기여하는 경로를 탐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학제 융합 이것도 트렌드죠. 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문을 교차시켰을 때 어떻게 새로운 통찰이 도출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12렌즈를 어떻게 하나의 원문에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원문을 이제 선정하기에 앞서서 정말 초부가 가치, 앞으로의 어떤 우리 자본이 계속해서 모이고 첨단 기술이 활용이 되어야 하고 인간의 고유한 판단이 필요하고 AI 대체되지 않는 그런 영역을 먼저 치의학에서 10개를 찾았어요. 볼게요. 자, 첫 번째, 치아 재생과 줄기세포. 자, 인류가 오래전부터 꿈꿔온 제3의 치아를 현실로 만드는 분야예요. 치수, 그러니까 이제 치아 속에 이제 신경과 혈관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그 치아 조직을 재생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기초 원리부터 윤리 쟁점까지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주제고, 지금은 전 세계에 돈과 자본이 많이 몰리는 그런 내용,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I 기반 구강 영상 진단. 즉, AI가 파노라마, CBCD 등 치과 영상을 판독해서 치아 우식, 치주 질환, 매복치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이에요. AI 영상 진단, 이 의대 입시에서 다뤘었죠. 근데 이거는 구강 영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AI의 오진, 이때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환자가 이거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얘기를 동의하느냐,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격과 생명윤리 이렇게 다 다룰 수가 있겠죠. 기술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세 번째는 임플란트 수술이긴 한데, 임플란트가 이제
치대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다뤘던 그런 주제이긴 한데 보통적인 일반적인 주제인데 여기에 자율 로봇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 요런 기술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잇몸을 절개하고 턱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물리적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로봇이 보조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로봇이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과 제조물 책임법이 충돌하는 최전선을 다룬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는 인제 치의학 그다음에 의학 이것뿐만 아니고 로봇공학, 기계공학, 그다음에 통신공학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굉장히 이제 융합적인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3D 바이오 프린팅과 치과 조직공학 그러니까 이제 3D로 의대 입시에서는 인공 장기를 뽑아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치과 조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 치조골, 잇몸 조직, 나아가 생체 치아를 요 3D 프린터로 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바이오 잉크 소재화학 요런 내용들, 그다음 오가노이드의 의식 가능성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핫하게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잉크 이런 것들이 인제 신소재 공학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은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과 구강 전신질환 축. 우리가 인제 의대 입시에서는 장과 뇌가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강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 미생물 군집이 치주 그러니까 치아와 관련된 질병뿐만 아니고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이런 전신 질환과 연결된다. 그래서 요런 분야에 대한 투자와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인제 다섯 번째로 이제 초부가가치가 있는 주제고 여섯 번째 주제는 디지털 스마일 디자인과 CAD/CAM. 그러니까 환자의 얼굴을 3D 스캔을 해서 이상적인 미소를 설계하는 게 디지털 스마일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렇게 한 다음에 고렇게 되게끔 즉석으로 보천물을 제작하는 게 이 CAD/CAM 요 기술이거든요. 요게 인제 디지털 치약,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핵심 기술이 되는데 인제 여기 보면은 인제 원래는 인제 이 외주를 줘요, 기공소에. 이런 여러 치아 관련된 어떤 내용들, 부품들 이런 걸 보철물 이런 거 만들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치과 내에서 하나의 치과 내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소비자 심리가 바뀌고 IT 플랫폼을 설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관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나노바이오 소재랑 에나멜 재강화. 그러니까 나노 수준의 생체 재료를 활용해서 요 손상된 치아 에나멜을 복원하는 에나멜이 여기 치아의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복원하는 기술이에요. 그 충치가 생기면 깎아내고 뭐 다른 어떤 인공적인 재료를 넣는 게 아니고 바이오 소재를 넣어 가지고 좀 더 기술을 인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는 턱관절 장애와 AI 디지털 교합 분석.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턱을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하고 인제 깨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턱관절 장애가 많이 생기고 음식물을 씹으면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이 턱관절이 커지고 이게 부정교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로 인제 교합을 진단해 가지고 해결하는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치과 디지털 치료제와 치과 분리. 의대 입시에서는 그냥 디지털 치료제였었는데 이번에는 치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대신에 소프트웨어로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증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인지행동 치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과 자기 생각이 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지를 인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런 식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가 치과 분야에도 있다. 그다음 열 번째는 구강암 조기 진단과 AI 액체 생검. 그러니까 타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걸로 구강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이렇게 이런 치과라든지 구강암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그다음에 법령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10가지 초부가가치 핵심 주제가 있고요. 목차를 다시 봐보면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주제를 만들었고 이 중에서 인제 한 가지 살펴볼 게 저는 턱관절 장애와 AI 디지털 교합 분석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네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으로 한번 가 볼게요. 우리가 138페이지. 그러니까 구조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인제 턱관절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이 주제의 11 렌즈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인제 이 턱관절 장애 AI 기반 디지털 교합 분석에 대한 내용 개념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기술의 정의와 발전 배경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의대 입시에서는 이 본문의 각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에는 이 본문 각주를 넣어 가지고 바로바로 턱관절이 뭔지
아래턱뼈, 머리턱뼈 이런 것들에 대한 본문 각주가 있고 본문 내 각주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더 중요한 내용, 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은 아래, 본문 아래 각주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사전 지식에서 두 번째로 전 세계 자본과 관심이 집중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했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활동하는 주요 플레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레이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정보들을 내용 구성을 좀 더 바꿨고요. 그다음에 인제 관련 기술의 핵심 원리와 진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텍스트 교과서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침습적 데이터 수집부터 딥러닝 모델 그다음에 진단 결과 예측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사파를 넣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미래 전망과 남겨진 과제는 유사한데 여기에서 인제 이 파트가 중요한 거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이 남겨진 과제를 우리들이 여러분이 이 치의학을 진입한 여러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좀 더 집중해서 봐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이렇게 사전 지식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치대 입시 본문 내 각주, 본문 아래 각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치대 입시 핵심 키워드를 뒤에 이렇게 3개 빼놨어요. 요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요 내용 쓸 때 참고한 내용들 넣어 놨습니다. 실제 요 있는 원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보시고 싶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전 지식을 이해한 다음에 인제 제가 선택한 그 원문을 우리가 인제 읽어 볼 건데 자 이 치의학 관련된 이 지금 10개 원문 중에서 9 개의 원문이 영어 원문이에요. 그리고 인제 1개 원문 그러니까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것만 영어 한글 원문 KCI 등재지 원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특정 분야, 세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글 원문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즉 이 기술은 해외에 더 양질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다 해외 원문을 정했고 치의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 연구보다 한국 외의 연구, 특히 미국이나 중국, 일본 분야에 관련된 논문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원문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글 원문을 선택하는 3 가지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반드시 인제 읽어 봐야 된다. 그리고 너무 영어 논문이나 이런 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 진짜 읽었는지 의심이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한글 원문이 한글의 어떤 생태계, 제도나 법령, 정책, 기술 이런 수준들을 자세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우리 지역 친화적인 어떤 내용도 다루고 있다. 요거였는데 사실은 인제 연구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한글 원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비효과의 측면을 채우고 글로벌 원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탑 클래스에 대한 엣지를 여기에 대해 눈높이를 우리가 계속 맞추면서 가져가는 요런 내용들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의학에서는 9개 원문을 영어 원문으로 정했다. 마찬가지로 이 원문 바로가기를 QR 찍으면 원문을 가실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다 다운받을 수 있는 원문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문 내용을 이렇게 인포그래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I 기반 턱갈점 및 교합 진단의 혁신이다. 예측 모델링 미래다. AI 기반으로 예측 모델링 한다. 여기서 딥러닝을 쓴다. 그리고 마이크론 초절미 추적을 한다. 이렇게 웨어러블 센서를 붙여가지고 하악 운동을 추적한다. 그래서 3D 스캔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보초를 제작할 수 있고 다각적 데이터를 통합해서 진단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통합적인 어떤 융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논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문 딥리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구 배경의 필요성이 나오고 핵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연구 한계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센틱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하죠. 이 논문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냐? 턱관절 장애는 정상 기준이 없다라는 임상적 난제가 있었는데 AI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12번째 렌즈 뭐죠? 융합적 다학제 융합 렌즈 요런 특성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특에서 만약에 이 주제를 다루면 AI 모델 자체보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AI가 올바르게 학습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차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센틱 인사이트가 있고 요런 관점을 토대로 원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원문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예를 들어 우리가 동아리에서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인제 각각 동아리에는 문과 친구도 있고 이과 친구도 있고 공대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메디컬 생각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원문을 정하느라 싸우지 말고 요걸 토대로 12 렌즈로 뽑으면 다 같이 모든 분야로 가는 친구들이 요 논문을 통해서 이 렌즈를 통해서 요 논문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 원리를 하는 친구다. 기초 원리에 집중하고 싶다. 나는 이제 메디컬 계열 친구 메디컬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기초 원리 렌즈로 이 논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생명과학 1, 물리학 1이랑 연계돼요. 자, 개념 연결. 턱 관절은 회전과 활주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관절이다. 입을 약 25mm 벌릴 때는 과두가 관절 안에서 회전하고 그 이상 벌릴 때는 관절 결절을 따라 전방으로 활주한다. 이 이중 운동은 생명과학 1의 관절 구조와 물리학 1의 회전 운동, 병진 운동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내용을 일단 이 논문이 생명과학, 그다음에 물리학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이제 찝어주고 그냥 탐구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두의 회전 활주 전환 시점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를 해박적 변수, 관절 결절, 경사각, 관절 원판 위치와 역학적 원리로 분석한다. 탐구를 이런 식으로 기획한다. 이렇게 잡으면 물리학 생명과학에 넣어서 이 논문을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논문을 선택해서 개념을 연결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좀 더 첨단 기술적으로 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인제 디지털 교합 분석을 할 때 딥러닝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 내용을 좀 더 딥하게 파는 거예요. 정보, 컴퓨터, 알고리즘 다루는 그 과목이나 수학 2 과목에서. 자, 합성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한 딥러닝 모델이다. 턱관절 분석에서는 121가지 하악 운동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아 안정 시 수직 간격을 0.43mm 정도 정밀도로 예측한다. CNN의 학성검 영상은 행렬곡과 활성화 함수의 반복으로 구성되며 이는 수학 2의 행렬과 함수의 합성 개념과 연결된다. 그러면 수학 2의 행렬 및 합성 개념으로 잡아두고 이 고등학교의 개념이 나의 관심사인 디지털 덴탈리스트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딥러닝 모델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탐구 방향이 CNN이 하악 운동 데이터에서 턱관절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추적하고 예측 오차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메이커 실증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보 탐구 과학 실험 이런 데서 스마트폰 카메라와 오프소스 안면 랜드마크 추적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특별한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악 운동 중 아하면 랜드마크의 변이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뤄보면 좋겠죠. SaaS라고 해 가지고 기업형,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기업이 기업한테 파는 소프트웨어. 자, AI 턱관절 진단 소프트웨어의 유력한 사업 형태다. 치과 의원이 월 구독료를 내고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가 하드웨어 투자 없이 고도화된 진단 경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병 의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과의원들이 구독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AI 턱관절 진단 사스 모델이 수익 구조와 치과의원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분석한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법령, 이제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사회과학 계열로 가는 친구들, 법령 정책 볼게요. 정치와 법이나 생활과 윤리로 연결할 수 있어요. AI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각국의 규제 체계가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TGI는 전자턱 추적 장치를 승인하고 있으나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의 임상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아직 정비 중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호주가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이나 미국, EU 간을 비교를 하고 턱관절 AI 진단 도구에 적용되는 규제 공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굉장히 핫한 주제라 그랬어요. 지역사회만의 특별함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 사회문화랑 보건, 그러니까 이런 게랑 연결할 수 있고, 턱관절 장애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환자가 진단을 받기까지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스크리닝 도구를 1차 치과 의원이나 보건소에 배치하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사전에 선별할 전문의 의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아까 그 사스 있잖아요. 사스. 사스를 보건소에서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턱관절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이라도 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전문의한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서 AI 턱관절 사전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만약 이 친구가 그런 어떤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뭐 글로벌 환경은 이거를 좀 더 이제 글로벌하게 판단한다 그랬죠. CBCT 한 건당 반사능 피폭량은 약 50에서 500 마이크로시버트이며 불필요한 반복 촬영 환자의 누적 방사선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AI 기반 비침수적 진단이 CBCT 의뢰를 줄인다면 이는 환자 안전과 더불어 방사선 폐기물 저감이라는 환경적 이점으로도 이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이 방사선 촬영은 인간 몸의 방사선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근데 AI 진단은 그런 방사선 누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인간을 향해 이해하죠. 뭐 인문, 어문 계열, 뭐 철학, 문사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메디컬 계열 진학하는 친구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굉장히 필요한 의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생활과 윤리 정보에서 AI 턱관절 진단의 블랙박스 문제는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충돌한다. AI가 턱관절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했을 때 그 근거를 환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정보
정보에 기반한 동의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AI의 진단의 블랙박스 문제가 환자 정보에 기반한 동의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런 식으로. AI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뭉쳐져 있고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개념이 블랙박스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AI가 그런 블랙박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결과만 맞으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 그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 이렇게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심리 정신 파트 있고 다학적 융합 파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내용을 턱관절 장애에 대한 원문을 12가지 개념 렌즈로 분석을 해서 과목들로 연결하는 이게 이제 12렌즈 매트릭스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렌즈 9번의 글로벌 환경이 이 원문과 가장 밀접하게 이 원문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근데 꼭 반드시 이게 아니어도 돼요. 다른 어떤 알고리즘적인 측면을 더 판단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의공학과라든지 컴퓨터공학과 친구가 이걸 한다면 자, 탐구 제목 AI는 왜 턱관절 장애를 오진하는가? 데이터 편향이 딥러닝 예측 모델의 진단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가 편향돼 있으면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최초의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라서 기존의 턱관절 장애 탐구에 거의 다루지 않은 독자적 시각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를 실전 보고서로 만약에 구성한다고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살을 붙여가지고 내용을 좀 늘리면 되겠죠. 요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세특에 어떤 어필이 되냐. 이 탐구는 AI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통상적 질문 대신 AI는 왜 어디서 실패하는가라는 역방향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을 다루고 이 탐구는 취약과 데이터가 교차점에 서 있는 지원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융합적 시야를 동시에 어필할 수 있다. 특히 편향을 해소하고 불필요 촬영을 감소하고 환자 환경 편익을 상승시키는 이런 인거사슬을 정량적으로 추적한다는 점에서 면접 시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논증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학생이라는 걸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문을 그 데이터와 그다음에 치의학 요걸 연결해서 비효과를 만들면서 나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식으로 탐구 기획안까지 제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그런 원문 10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 치과 디지털 치료자와 치과 불안 관리라는 게 있다면 사전 지식 딥다이브가 있고 요 관련 밑에 내부 세부 4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글로벌 핵심문이 나오고 원문 딥리딩, 그다음에 이제 인포그래픽, 그다음에 이 원문 딥리딩에 대한 메타 정보, 매트릭스 입체 해부 이게 본론이죠. 그 12가지 내용을 어떻게 풀어놨는가,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뽑았는가, 본론으로 뽑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다른 렌즈를 다른 본론으로, 다른 어떤 기획안 탐구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10가지 내용을 다루는 게 이 치대 입시 비효과 마이스터 가이드북의 이제 목적이고 내용이고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이드북의 어떤 가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 다 떠나서 우리 그 비교과 치대 입시라든지 한의대 입시라든지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치대에 관심이 있고 한의대에 관심이 있고 수의대에 관심이 있는데 의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으나 이런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원문을 통해서 주제를 판단을 하고 이 주제에 대한 원문을 확보하고 이 원문을 12개로 쪼개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구조화된 그러니까 이 과목 저 과목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게 아니고 구조화된 하나의 이야기가 서사로 딱 완성이 된 그런 생계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나오는 그 메디컬 6종까지 기대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가이드북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대입시 비효과 가이드북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